60이 넘어서도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지출 관리 실패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수억을 모았어도 70대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어떤 분은 많지 않은 돈으로도 든든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차이는 딱 하나, 바로 돈이 나가는 구멍을 알고 막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모르고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을 무너뜨리는 지출 10가지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이거 해당되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지금 아셨다면 지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당당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노후 경제 망치는 지출 톱10. 1.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 지원. 우리나라 부모님들만큼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분들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노후를 갉아먹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도 어떻게든 자식 걱정에 지갑을 열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극단적인 희생의 결과. 65세 김 어르신은 결혼한 딸 부부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 돈 안 도와주면 얘네 인생 망친다는 생각으로 퇴직금에서 7천만 원을 빼서 보태주셨습니다. 딸 부부는 물론 감사해 했지만 그 뒤로 김 어르신은 병원비가 모자라 진료를 미루고 국민연금으로만 한 달을 살아가며 돈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 어르신들 다들 아시죠? 자식이 힘들다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애들은 편할 테니까. 얘가 잘 살아야 나도 마음 편하니까. 이런 마음 정말 숭고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과연 자녀도 그것을 원할까요? 문제점 부각. 과도한 지원은 자녀의 독립을 막고 부모의 자산은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노후가 불안해지고 자녀는 평생 부모를 의지하는 반독립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지원해주고도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돈이 개입되면 정마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지원은 도움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가 요청하면 바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까지 여유가 있는가? 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원칙 있는 지원만 하세요. 이번만 딱 한 번은 반복됩니다. 처음부터 한도, 조건, 시기를 명확히 정하십시오. 이 돈은 결혼자금,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선 긋기가 필요합니다. 3. 자녀의 자립을 존중하세요. 자녀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건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일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의 노후가 먼저 안정돼야 자녀에게도 진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가 노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일지도 모릅니다. 2. 필요 이상의 보험료 지출. 혹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보험 3에서 4개 이상을 들고도 정작 어떤 보장을 받는지 모르십니다. 보험은 분명 필요한 상품이지만 노후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보험에 묻힌 노후 자금. 70세 정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보험에 철저하셨습니다. 암보험, 실손, 종신, 치매 보험까지 총 6개를 유지하셨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무려 5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을 때 보장이 겹치거나 실손이 아닌 항목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심리. 어르신들 마음 잘 압니다. 나이 들수록 아플 일 많고 병원비 많이 들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지. 그런데 그 혹시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연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점 부각. 첫째, 중복 가입이 많습니다. 암 보장이 여러 개라 해도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낡은 보험이 많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은 지금보다 보장 내용이 빈약하거나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갱신형 보험은 특히 위험합니다. 70세 이후엔 보험료가 몇 배씩 뛰기도 하거든요. 결국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수십만 원이 안전망이 아니라 지출 구멍이 됩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모든 보험을 정리해 보세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 내역 조회 서비스 내 보험담보여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내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2. 중복 보장은 과감히 해지하세요. 특히 암 치매 입원 관련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실손 보험만으로도 상당 부분 커버됩니다. 3. 갱신형은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세요. 갱신형 보험은 나이 들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비갱신형 실손보험이나 단순한 후불제 의료비 준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 설계사가 아닌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공공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필요 없는 보험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잘 활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우산이지만 무조건 많다고 든든한 건 아닙니다. 나의 건강과 상황에 맞는 슬림한 보험,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의 재정 전략입니다. 어르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10분만 시간을 내셔서 내 보험료 총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노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체면을 위한 과소비. 어르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남 눈치 안 보고 산다더니 오히려 체면 때문에 더 힘들다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 결혼식, 친구 생일, 경조사, 모임 자리. 체면이란 이름으로 나가는 돈, 사실은 우리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체면 비용의 덫. 68세 박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동창회와 친목회, 각종 모임 비용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쪼잔해 보일까봐 체면 구기기 싫어서 어울리지도 않는 브랜드 옷, 외식비와 선물, 심지어 자녀 결혼식에 1천만 원짜리 혼수까지 무리해서 지원하셨죠. 결국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작아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상처받는다는 심리.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작아 보이고 싶지 않고 이 나이에 저런 것도 못해줘? 란 소리 듣기 싫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존심은 외모나 소비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있는 태도 아닐까요? 문제점 부각. 체면을 위한 지출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쓰면 다음에도 써야 합니다. 한 번 보여주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지출이 아니라 남을 의식한 지출만 쌓이게 됩니다. 나중엔 내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남 눈치만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체면이 아니라 균형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예의는 충분히 지켰다는 기준을 스스로 정하십시오. 상대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당당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2. 모임 횟수를 줄이거나 회비 기준을 제한하세요. 자주 나가는 모임이라면 이번엔 집에서 간단히 하자, 회비를 줄이자고 제안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정 지출로 묶어두세요. 경조사비는 한 달에 10만 원, 외식은 주 1회만, 모임은 월 1회 등 내 삶에 맞는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시면 죄책감도 허세도 사라집니다. 어르신, 체면은 때로는 우리의 품격을 지켜주지만
지나치면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한 지출, 나를 위한 시간이 더 소중할 때입니다. 자존심은 지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체면보다 삶의 실속을 챙기며 더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4. 지나치게 큰 집 유지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 실제 생활 공간보다 훨씬 크지 않으신가요?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방은 텅텅 비었는데 전기세, 관리비, 수도세, 청소 비용까지 예전 그대로 나가고 있다면 어르신 지금 집이 아니라 집값에 살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 사례. 남은 건 넓은 집과 비싼 청구서. 72세 김 어르신 부부는 자녀 셋을 키우며 30평대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집엔 부부 둘만 남았죠. 그런데 매달 관리비 25만 원, 난방비 15만 원, 청소 영역비까지 포함해 유지비가 5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거실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빈방엔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큰 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든 집이라서 이 나이에 옮기기 힘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식들 키웠고 추억도 많아서 떠나기 싫다. 이 나이에 이사 다니기 귀찮고 번거롭다. 충분히 공감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 뿐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경제적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문제점 부각. 큰 집은 관리비와 공과금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방은 많아도 난방은 다 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단열이 약해 겨울엔 추워지고 여름엔 전기세가 늘어납니다. 화장실이 2개면 수리비도 2배, 청소 부담도 2배입니다. 또한 자산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화하기 어렵고 생활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잠자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집의 사용 면적을 점검해 보세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50% 미만이라면 다운사이징 소형 주택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2. 작은 집, 더 좋은 삶을 선택하세요. 방 2개, 욕실 1개 정도의 20평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줄이면 관리비가 절반 이하로 줄고 생활 동선도 훨씬 편해집니다. 3. 주택연금이나 임대 수익도 고려해 보세요.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거나 빈방을 임대해 수익을 얻는 방식도 있습니다. 4.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결정하세요. 정든 집이라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년 더 살아갈 내 삶의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종이에 써보며 감정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 넓은 집이 꼭 좋은 집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넉넉한 공간이 아니라 안정된 재정과 편안한 생활입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맞는가? 를 되묻는 용기.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5. 건강하지 못한 식비와 건강식품 낭비. 어르신, 혹시 냉장고 문 열면 이런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건강기능식품이 가득 쌓여 있는데 뭘 왜 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유통기한은 지나가고 반면에 정작 오늘 식사는 짠 국물, 흰 쌀밥, 김치 한 접시가 전부라면 지금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착각하며 지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건강을 챙긴다는 착각. 74세 이 어르신은 하루에 영양제 8가지를 복용하시고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즙, 홍삼, 오메가3 등을 매달 수십만 원씩 정기 구매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건강검진 결과는 혈압, 혈당 모두 상승. 이유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부족한 채소와 단백질,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건강식품은 많았지만 건강한 식사는 없었던 겁니다. 몸에 좋다니까 샀는데 주변에서 뭐가 좋다더라
TV에서 연예인이 먹는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혹해서 사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전부다라는 생각에 이런 건강식품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여기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 맞는지도 모르고 식사도 바뀌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부각. 진짜 건강을 위한 소비인가? 과도한 건강식품 소비는 낭비입니다.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칼슘 등 중복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실제로 필요 없는 성분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균형 잡힌 식사는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은 라면이나 떡볶이, 반찬은 김치와 국 하나.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소비가 아니라 건강을 망치는 소비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내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꼭 필요한 1에서 2가지로 줄이십시오. 내 몸이 먼저 제품이 나중입니다. 2. 건강식품보다 건강한 식단을 챙기세요. 계란, 두부, 채소, 견과류, 생선 같은 기초식품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이에 계란 한 알, 제철 채소, 고등어 한 토막, 현미밥, 건강식품 5개보다 효과 있습니다. 3. 냉장고 건강식품 정리하기. 3개월 이상 먹지 않은 제품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 살 땐 리스트를 정해두고 예산을 설정하세요. 4. 영양제는 약이 아니다라는 인식 갖기. 건강식품은 도움일 뿐이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짜 약은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어르신, 건강을 생각해서 쓰는 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따뜻한 집밥 한 끼, 꾸준한 산책 30분, 충분한 수면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식품보다 건강한 식사를 먼저 챙기는 습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 과한 은행 수수료 및 금융사기. 어르신 혹시 이번 달에도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수수료 왜 빠져나갔는지 모르신 채 넘기시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입니다. 계좌가 도용됐습니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노년층을 노리는 수수료 덕과 금융사기 너무 교묘하고 너무 흔합니다. 실제 사례. 자동이체와 보이스피싱. 69세 박 어르신은 예전에 만든 신용카드와 적금 통장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매달 4,000원씩 나가는 SMS 알림 서비스 비용, ATM 수수료, 인터넷 뱅킹 보안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다 합쳐서 매년 10만 원이 넘는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계좌 이체를 시도하려다 다행히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모르겠다는 말. 어르신들 중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두고 쓴다. 자식이 해줘야지 나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융사기는 정말 기막히게 사람을 속입니다. AI 보이스, 가짜 공문, 가짜 앱. 내가 당하겠어라고 방심하는 순간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점 부각. 작은 새는 큰 구멍을 만든다. 매달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평생 누적되면 큰돈입니다. 문자 알림, 종이통장 유지비, 해외 결제 차단 미설정 등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연간 10에서 20만 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는 한 번 당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가족을 사칭한 카톡, 공무원 사칭 전화, 보이스피싱 앱 유도 등 대부분 심리를 흔들어 돈을 빼가며 피해자의 70%가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은행 방문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점검 요청하기. 종이통장 해지, 알림 서비스 통합,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 해지. 은행 직원에게 수수료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만 하셔도 대부분 정리해 줍니다. 2.
보이스피싱 예방법 기억하기 3불 원칙.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고 전화로 계좌 카드 정보 절대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자녀나 은행에 꼭 물어보세요. 3.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도 괜찮습니다. 금융 앱 설정, 알림 해지, 수수료 점검 등. 한 번만 도움받으면 앞으로 몇 년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수수료는 작지만 누적되면 연금보다 큽니다. 그리고 금융사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고 한 번만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정말 필요한 돈인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 도박, 경마, 주식 등 고위험 투자. 어르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이 종목만 오르면 손자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나도 여행 한번 다녀오겠지. 그런데 며칠 뒤에는 통장은 마이너스, 마음은 불안,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 상태.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의 돈을 삼키는 건 도박장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의 투자 앱과 카지노입니다. 실제 사례. 한순간에 잃은 노후 자금. 72세 김 어르신은 친구 소개로 시작한 주식 투자로 2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계속된 손실을 만회하려고 투자 금액을 키우고 점점 하루 종일 시세만 쳐다보며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무료라고 믿었던 정보방은 결국 유료 리딩방으로 유도됐고 사기 피해까지 입으셨죠. 나도 한 번쯤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내가 벌 기회가 이제는 없다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투자에 더 쉽게 마음이 갑니다. 게다가 요즘은 도박 같은 투자 앱들이 너무 쉽게 설치되고 경마나 스포츠 토토도 소소한 재미로 위장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이 빠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문제점 부각. 수익은 일시적, 손실은 치명적. 고위험 투자 대부분 손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의 주식 투자 손실률은 20에서 30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노년에는 잃은 걸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무리한 투자를 부릅니다. 주식방, 리딩방, 고수익 보장 광고 사기, 유튜브, 단톡방, 문자 링크로 유도되는 무료 정보방은 거의 대부분 불법 리딩방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금융사기 피해 중 25% 이상이 투자 사기로 보고됐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고위험 투자 금지. 생활자금으로는 절대 투자 금지. 연금, 생활비, 병원비 등 필수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투자금은 잃어도 괜찮은 여윳돈만 사용해야 합니다. 2. 가족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 후 투자 결정.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나 주변 믿을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특히 누구 소개로 가입했다, 카톡방 추천 등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3. 도박성 앱과 광고, 유튜브 채널은 차단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관련 앱 삭제, 알림 차단, 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4. 지루한 돈 관리가 진짜 지혜입니다. 매달 소소하게 쌓이는 이자가 거대한 손실을 막아줍니다. 빠른 돈보다 오래 가는 돈이 진짜 자산입니다. 어르신, 도박은 도박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속 번쩍이는 투자 광고,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유혹은 우리 노후를 노리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건 빠른 투자보다 확실한 지출 관리와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켜내는 것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 홈쇼핑, 온라인 중독 쇼핑. 어르신, TV 홈쇼핑 보시다가 이건 꼭 사야겠다 하고 주문 버튼 누르신 적 많지 않으세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딱 지금 사야 할 특가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이 울려서 손이 자꾸 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충동 구매 생각보다 노후 지갑을 크게 약탈합니다. 실제 사례.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지출 폭증. 67세 이 어르신은 매달 홈쇼핑과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데 예쁘고 싸니까 샀다며 옷장과 집 한켠에 쌓여가는 물건들을 보며 이게 다 내 돈이라 생각하니 아깝다고 하셨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주변에도 한두 개씩 사면 괜찮다고 하시지만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되고 하루하루 쌓이면 생활비에 부담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쇼핑에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점 부각. 작은 충동, 큰 낭비. 충동 쇼핑은 계획성 없는 지출을 만듭니다. 홈쇼핑 방송, 타임세일, 앱 푸시 알림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히 자극합니다. 중복 구매와 불필요한 물건으로 공간도 낭비됩니다. 물건이 쌓이고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노후 생활비가 줄어드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작은 낭비가 결국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홈쇼핑 채널과 앱 알림 끄기. 불필요한 유혹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쇼핑 전 3초 멈춤 습관 들이기. 상품 클릭 전에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는 없나? 잠깐 멈추는 습관이 큰 지출을 막아줍니다. 3. 월간 지출 한도 정하기와 기록하기. 예산을 정하고 기록하면서 소비를 관리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쉽습니다. 4. 외출할 때 지갑만 들고 쇼핑 앱은 잠시 내려두기. 심심할 때도 휴대폰 대신 책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돌려보세요. 어르신, 쇼핑은 즐거움이지만 과하면 노후 경제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멈춤과 계획으로 지갑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9. 자동차 유지비. 어르신, 요즘 자동차 한 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매달 나가는 주유비, 보험료, 정비비, 주차비, 세금 등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이 지출이 노후 생활비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 자동차 유지비 부담. 70세 박 어르신은 차량이 2대였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거의 운행하지 않는데도 매년 자동차세와 보험료, 정비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2잔이 아깝고 8잔이 불편하고 딜레마에 빠지셨죠. 자동차 꼭 필요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년에는 운전 능력도 줄고 대중교통이나 공유 모빌리티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현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문제점 부각. 자동차 유지비 과다 지출. 사용 빈도와 지출 불균형. 가끔 타는데도 차량 2대 유지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큽니다. 과도한 보험 및 정비비 지출. 보험료 할인 조건, 정비 시기 놓치면 비용 폭증합니다. 주차비, 세금, 연료비도 무시 못할 부담. 특히 도시 지역은 주차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차량 대수 줄이기 혹은 차량 크기 조정. 불필요한 차량은 정리하거나 경차 전기차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보험료 할인 조건 꼼꼼히 챙기기. 무사고 할인, 장기 운전 면허자 할인 등 꼭 확인하세요. 3. 정기 점검과 차량 관리 철저히 하기. 갑작스런 큰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택시, 카쉐어링 등 활용. 꼭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는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자동차는 노후 생활의 편리함이지만 과하면 큰 부담입니다. 지금 내 차가 내 지갑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0. 본인을 위한 투자를 미루는 소비. 어르신, 이제 나이가 있어서 다른 데 쓸 돈도 많아서
본인에게 투자하는 건 자꾸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실제 사례. 미루는 투자의 후에 68세 김 어르신은 건강검진과 취미생활, 배움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활력도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찾아왔죠. 조금만 더 일찍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우리 모두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히려 더 큰 낭비와 손실로 돌아오곤 합니다. 문제점 부각. 자신을 소홀히 하면 결국 손해. 건강, 정신, 사회적 관계가 약해집니다. 병원비나 간병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 저하와 우울감, 고립감 심화.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큰 적입니다. 노년에도 배움과 성장은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미루면 더 큰 기회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제안. 1.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에 투자하기. 노년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2. 취미와 배움, 사회활동 참여하기.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참여도 좋습니다. 3. 자신을 위한 소소한 지출 계획 세우기. 나를 위한 월간 지출을 따로 마련해 보세요. 4. 가족과 주변의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 알리기. 응원과 이해를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노년은 투자가 아닌 소비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깁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지출, 혹시 하나라도 내 생활 속에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지출들이 모여 노후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꾸준히 점검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너스 팁, 실천 체크리스트 제공. 어르신,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지출 습관 한 번에 다 바꾸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실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실천 체크리스트. 1. 자녀 경제 지원은 내 생활에 무리가 없는지 점검했나요? 2. 체면을 위한 과소비 대신 진짜 필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나요? 3. 큰 집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재검토했나요? 4. 건강식품과 식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5. 은행 수수료를 줄이고 금융사기를 조심하고 있나요? 6. 도박이나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나요? 7.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나요? 8. 자동차 유지비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봤나요? 9. 나 자신을 위한 건강과 취미에 투자하고 있나요? 10. 월 지출을 기록하며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분명 노후 경제가 훨씬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